안녕하세요. 인생 라디오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복이 한가득 찾아옵니다. 봄비가 조용히 창가를 두드리는 4월의 오후 서울 변두리의 한 아파트 단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물 5층에 위치한 박종현 할아버지의 집. 25년 전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홀로 살아온 72세. 박종현 할아버지의 일상은 오늘도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또 허리가 아프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에 물을 주던 박종현 할아버지는 갑자기 쏟아지는 허리 통증에 몸을 구부립니다. 최근 들어 점점 더 자주 찾아오는 통증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일상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혼자 살기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은 박종현 할아버지는 탁자 위에 놓인 사진첩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30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두 아들과 한 딸.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든 자식들을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집니다. 다음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장남 박민수와 그의 아내 김지영. 종현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이구, 민수야. 갑자기 웬일이냐? 바쁜데 시간 내서 왔네. 아버지, 좀 뵈러 왔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아버님, 저희가 좀 가져왔어요. 요즘 허리 아프시다고 해서 파스도 사왔고, 제가 직접 만든 도라지 전과도 가져왔어요. 티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 하지만 장남 부부의 표정에서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할 얘기 있으면 직접 말해라. 내가 너희들 얼굴 읽는 건 식은 죽 먹기야. 아버지, 사실 저희가 요양원을 좀 알아봤습니다. 뭐라고? 아버님,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곳들은 정말 좋아요. 호텔 같은 시설에 의료진도 상주하고 같은 연세의 분들과 어울려 지내실 수 있어서.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저희도 너무 걱정돼서요. 얼마 전에 옆동 김 할아버지도 혼자 계시다가 넘어져서 며칠 동안 발견이 안 됐다면서요? 종현 할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내다버리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는데? 네. 비용 말씀이세요? 좀 비싸긴 한데. 월 350만 원 정도. 뭐, 월세가 350만 원. 내 연금이 달에 180만 원인데 그걸로 어떻게 내냐? 저희가 좀 보태드릴게요, 아버님. 그리고 아버님 집을 월세로 놓으시면 내 집을 남에게 내주고 나는 낯선 곳에서 산다고? 말도 안 돼. 갑작스러운 제안에 종현 할아버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생을 일구어온 자신의 터전을 떠나 낯선 곳에서 여생을 보내야 한다니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장남의 방문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딸 박미영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얼굴을 비추던 막내딸이었지만 이번 방문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그럼 내가 아직 누구 도움 없이도 밥 해 먹을 수 있다. 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옆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아버지, 사실 제가 간병인 분을 좀 알아봤어요. 너도 오빠한테 들었어요. 요양원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간병인 아주머니가 낮에만 와서 아버지 식사도 챙겨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병원도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한다고? 시간당 15,000원 정도라서 하루 4시간만 오시면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그럼 내 연금이 다 그거 하나로 날아가는구나. 종현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점점 더 몸이 불편해질 텐데 혼자 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자신의 일상에 개입한다는 생각은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미영아, 고맙지만 아직은 내가 혼자서도 잘해. 정 안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아버지,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딸이 돌아간 후 종현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이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남과 딸의 방문 이후 이번에는 둘째 아들 박준수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자주 오지 않던 둘째가 갑자기 방문하자 종현 할아버지는 이미 그 의도를 짐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허리는 좀 어떠세요? 너도 요양원이나 간병인 얘기하러 왔니? 아, 형님이랑 미영이가 벌써 얘기했군요. 너희들 작당했구나. 그래. 너는 무슨 제안이 있는데? 아버지, 사실 저희 집으로 오시면 어떨까 해서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종현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 집이 좀 좁긴 하지만 애들 방 하나 비워드릴 수 있어요. 제 아내도 괜찮대요. 정말 내 와이프가 네, 물론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혼자 계시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종현 할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느껴졌습니다. 준수야, 너희 가족 생활에 내가 끼어들면 얼마나 불편하겠니? 너희 애들도 있고 너희 부부만의 시간도 필요할 텐데.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모실게요. 그래. 그럼 내가 직접 물어볼게. 내 와이프는 정말 괜찮대. 네, 물론이죠. 하지만 종현 할아버지는 아들의 눈빛에서 확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제안은 진심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족 전체의 의견인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동네 공원에서 매주 만나는 노인회 친구들과의 만남. 종현 할아버지는 최근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종현아, 그거 다 자식들이 너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맞아. 우리 나이에 혼자 사는 건 위험해. 나도 작년에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2시간 동안 일어나지 못했잖아. 알아. 그래도 내 집, 내 생활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네. 나는 작년부터 실버타운에 살고 있어. 모두의 시선이 박정수 할아버지에게 향합니다. 평소 과묵하던 그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반대했어. 하지만 지금은 그곳이 내 집이라고 생각해. 정말 불편한 점은 없어. 물론 있지. 규칙도 많고 간혹같이 사는 사람들과 갈등도 있어. 하지만 식사 걱정 없고 의료진이 항상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심심하지 않아. 그래도 한 달에 350만 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나? 그래서 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로 갔어. 훨씬 저렴해. 국가시설. 그건 또 어떤데? 박정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종현 할아버지는 자신의 선택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이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종현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작은 간판이었습니다. 노인 공동체 주택 함께 사는 즐거움. 이게 뭐지? 호기심에 이끌려 들어간 건물. 그곳에서 만난 60대 후반의 여성 관리자 김영미 씨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요양원이나 실버타운과는 달라요. 각자 독립된 작은 공간을 가지면서도 공동 주방과 거실, 정원을 함께 사용하는 공동체예요. 그럼 비용은 얼마나 하죠? 월 70만 원이면 됩니다.
식비와 공과금 포함이에요. 대신 식사 당번, 청소 당번처럼 할 수 있는 일은 서로 나눠서 해요. 그렇게 저렴해요. 네, 국가 지원과 비영리 단체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혹시 구경해 보실래요? 종년 할아버지는 건물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개인방, 따뜻한 분위기의 공동거실, 햇빛이 잘 드는 정원,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밝은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다 혼자인가요? 대부분 그렇죠? 배우자를 잃으셨거나 자식들이 멀리 있거나.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혼자가 아니에요. 종년 할아버지는 공동거실에서 바둑을 두는 노인들, 정원에서 함께 채소를 가꾸는 노인들, 부엌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종년 할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 25년간 아내와 함께 살았던 이 집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여기를 떠나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걸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장남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생각해 보셨어요? 요양원은 민수야, 나 결정했다. 네. 무슨 결정이요? 내일 너희 셋 다 잠깐 시간 내서 집에 모여라. 할 얘기가 있어. 다음 날 세 자녀가 모두 모인 자리. 종년 할아버지는 자신이 찾은 노인 공동체 주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내가 갈 곳을 찾았다. 요양원도 아니고 간병인도 필요 없고 너희 집에 얹혀 사는 것도 아니야. 어디인데요, 아버지? 노인 공동체 주택이라고.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각자의 공간도 있으면서 함께 사는 곳이야. 안전한가요? 의료 지원은요? 간호사가 일주일에 2번 와서 건강 체크도 해주고 응급 상황 대비 시스템도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이야. 아버지, 정말 그게 좋으신가요? 그래, 내가 직접 결정했어. 자녀들은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의지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후 종연 할아버지는 25년간 살았던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이사했습니다. 노인 공동체 주택으로 이사한 지 2달. 종연 할아버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같이 운동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곳이 새로운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종현 씨, 오늘 저녁은 내가 끓인 된장찌개 어때요? 내 자랑 같지만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었어요. 정말요? 그럼 내일은 제가 제 특기인 김치찌개 한번 끓여볼게요.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텃밭을 가꾸고 때로는 함께 근처 산책을 나가는 일상. 종연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외로움을 잊은 채 생활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우리 베란다에서 상추 키웠었는데 이렇게 땅에 직접 심으니 더 잘 자라네요. 나중에 상추쌈 해 먹을 때 나도 좀 나눠주게. 당연하지요. 우리 같이 키운 거잖아요. 주말이 되면 가끔 자녀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염려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여기서 좋으세요? 응, 생각보다 훨씬 좋다. 혼자가 아니라서 그런가. 특히 종연 할아버지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건강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함께하는 가벼운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이전에 자주 느끼던 허리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박종현 씨, 혈압도 안정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글쎄요. 아마도 혼자가 아니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사 온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공동체 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종현 씨, 당신 텃밭에서 키우는 고추가 우리 쪽까지 넘어와서 햇빛을 가리고 있잖아요. 아, 정말요? 미안합니다. 내일 정리할게요. 그리고 매일 밤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커요. 나이가 들어서 귀가 잘 안 들리는 건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야죠. 작은 갈등들이 쌓이면서 종현 할아버지는 잠시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혼자 사는 게 나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고민 없이 함께 살았을 텐데. 하지만 이런 갈등은 오히려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리자 김영미 씨의 중재로 주민회의가 열렸고 서로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면서 불편함이 있는 건 당연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맞아요. 내가 좀 과민하게 굴었네요. 사실은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예민했던 것 같아요. 저도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텔레비전 볼 때 이어폰 사용할게요. 그렇게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공동체의 유대감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종현 할아버지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함께 사는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공동체 주택으로 이사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종현 할아버지의 방에는 이제 작은 식물들이 가득하고 벽에는 공동체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은 함께 사는 사람들과 만든 추억들이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맞아요. 나도 처음에는 걱정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일찍 이사 올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들어요. 주말 세 자녀와 손주들이 함께 방문한 날, 공동체 정원에서 작은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여기가 좋으신 거죠? 후회는 없으세요? 후회 전혀 없다. 오히려 내 인생의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셔서 저희도 안심이에요. 처음에는 저희가 너무 걱정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활기차신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요양원은 비싸고 간병인은 불편하고 자식들은 귀찮고 하지만 이곳이 최고야. 종현 할아버지의 눈가에 잠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행복을 찾은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공동체 생활 2년 차 종현 할아버지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입주자 황금자 할머니의 등장이었습니다. 70세의 황금자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지 15년이 되었고 자녀들이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 한국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자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종현 할아버지는 황금자 할머니에게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설렘이었습니다. 종현 씨 새로 오신 분이 마음에 드나 봐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날씨가 좀 더워서. 하지만 종현 할아버지의 마음은 점점 황금자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함께 텃밭을 가꾸고 산책을 나가고 요리를 배우는 시간들. 그들의 관계는 점차 깊어졌습니다. 종현 씨는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특히 요즘은 더욱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지금은 매일이 기대돼요.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내던 어느 날, 종현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황금자 할머니에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금자 씨,
우리 나이에 이런 말 하는 게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이 좋아요. 우습지 않아요. 저도 종현 씨가 좋아요. 그렇게 그들은 황혼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에 곧 축복을 보냈습니다. 종현 할아버지가 공동체에서 3년째 생활하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공동체 주택을 후원하던 재단에서 더 이상 지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월 비용을 2배로 올리거나 아니면 6개월 내에 건물을 비워야 할 상황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에 모든 주민들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특히 종현 할아버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겨우 찾은 안정된 삶의 터전이 다시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떡하죠? 금자씨, 우리 다시 흩어져야 하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을 거예요. 그날 밤 종현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다시 혼자 살아야 할까? 아니면 자식들에게 의지해야 할까? 아내여,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다음 날 아침 종현 할아버지는 갑자기 결심한 듯 모든 주민들을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신데요? 우리가 직접 이 공동체를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각자의 재능을 모아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것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제안이었지만 주민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제빵사였어요. 지금도 빵 만드는 솜씨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목공 일을 40년 했습니다. 작은 가구라면 만들 수 있어요. 저는 한복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요즘 한복 리폼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라던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노인 공동체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재능을 모아 만든 제품들,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프로그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들.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점차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6개월 후 공동체 주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노인 주거 시설이 아니라 활기 넘치는 창조적 공동체로 변모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해내셨네요.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종현 할아버지가 제안한 협동조합은 단순히 공동체 주택을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노인들의 자존감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제품은 노인의 지혜가 담긴 제품이라는 브랜드로 인기를 얻었고, 그들이 진행하는 인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책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종현 할아버지와 황금자 할머니는 협동조합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종현 할아버지는 평생 회사 경영을 했던 경험을 살려 운영을 맡았고, 황금자 할머니는 제품 디자인과 마케팅을 담당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협동조합의 성공 소식은 점차 퍼져나갔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이 만든 성공적인 협동조합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77세가 된 종현 할아버지와 75세의 황금자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성공 모델이 되었고, 비슷한 공동체들이 여러 지역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우리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자녀들과 손주들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던 자녀들이 이제는 부모님의 가장 큰 응원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배울 점이 많아요. 너희가 걱정했던 것처럼 요양원에 갔다면 이런 새로운 삶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야. 그날 밤 공동체 옥상 정원에서 별을 바라보며 종현 할아버지와 황금자 할머니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종현 씨 후회 없으세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비교하면. 후회.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도 만나고 새로운 도전도 하고 인생의 황혼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지금은 매일이 선물 같아요.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종현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자녀들에게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요양원은 비싸고 간병인은 불편하고 자식들은 귀찮고 하지만 이곳이 최고야. 그리고 이제 그 말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바꾼 진정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과 사랑으로 채워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노년의 의미였습니다. 10년 후 종현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7세. 그의 마지막 순간에는 황금자 할머니와 자녀들,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었어요. 여러분과 함께해서. 종현 할아버지의 장례식은 그가 원하던 대로 공동체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의 삶을 기렸고 그가 남긴 유산을 기억했습니다. 박종현 선생님은 우리에게 나이는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끝까지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셨어요. 종현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가 시작한 노인 공동체 협동조합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50개가 넘는 비슷한 공동체가 생겼고 활기찬 노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요양원은 비싸고 간병인은 불편하고 자식들은 귀찮고. 하지만 이곳이 최고예요. 우리가 함께 만든 이곳이. 그리고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슬픔만이 아닌 아름다운 추억과 감사함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종현 할아버지의 선택은 그의 삶뿐만 아니라 많은 노인들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한 노인의 용기 있는 선택은 수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노년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쇠퇴와 이존을 의미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과 공동체를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시간.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비싸고 간병인은 불편하고 자식들은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의 최고를 찾는다면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박종현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공동체 정원에 새롭게 심어진 나무 아래 종현 할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그 주위로 다양한 연령대의 노인들이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 그리고 그 나무 아래 작은 명패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양원은 비싸고, 간병인은 불편하고, 자식들은 귀찮고. 하지만 함께라면 이곳이 최고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무료로 인생 사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